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우 이론에 이어서 12번째 강의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우 이론보다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또 최대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역사와 유래 같은 거는 어, 좀 패스를 하고요.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세 가지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는 패턴, 그리고 비율,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조정의 폭과 어떤 목표 가격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비율 분석과, 또 시간은 패턴이나 비율보다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패턴 분석과 비율 분석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도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엘리어트 파동의 패턴, 가장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 지금 상승 추세, 이 부분을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을 추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3, 5 이렇게 상승하는 이 파동을 추진파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조정이라고 부르는 이런 조정을 이제 조정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3, 5를 추진파, 2, 4를 조정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파까지 상승이 마무리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이 파동, 이전에 이 상승 파동 전체를 이제 조정을 하는 이 세 개의 파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A, B, C 해서 이제 A파, B파, C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파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1파, 가장 먼저 1파를 살펴보면, 1파의 특징은 보통 이 5파 중에 가장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1파가 다른 파에 비해서 조금 이제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그런데 예외로 이 바닥 지점이 어떻게 보면 대세 바닥, 그 파동의 가장 바닥 지점이 형성된 이후에 나타나는 1파는 가끔씩은 이제 역동적으로 조금 크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다른 파에 비해서 조금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2파동. 2파는 보통 이제 조정파인데 1파와 같은 정도 크기의 조정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1파가 움직인 만큼 조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1파의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파. 3파가 좀 특징적인데,
보통 3파는 이 5파 중에서 1, 3, 5파 중에서 가장 길고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3파에서 파동이 좀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3파는 어떻게 보면 파동의 연장됨에 따라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어트 파동 법칙 중에 하나인데 3파동은 가장 짧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3파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이 앞으로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이 3파가 이 파동을 세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파는 어떻게 보면 2파와 비슷한 조정파가 되겠는데 보통은 2파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정파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알아보겠지만 뭐 삼각형 모양이라든지 뭐 지그재그 형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4파의 특징이라면 1파의 고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1파의 고점보다도 위에서 형성돼야 그 부분을 4파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파가 형성된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이 위쪽에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4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3파와 4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보통 5파. 보통 5파는 그 3파보다는 조금 약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장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5파서부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연장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5파에서 이제 하락을 이제 예고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이 많이 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파의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A파. A파는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인데 보통 이 조정이 나올 때 A파가 이제 가격 하락할 시에 보통 이제 거래량이 같이 동반되면서 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A파의 특징.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을 쭉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B파는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잠시 이제 반등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B파가 이제 매도를 진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가끔 이제 이 반등 형태에 따라서는 뭐 이 전 고점 5파 근처까지 반등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 고점을 이제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B파고요. 마지막으로 C파는 이제 조정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A파의 저점보다 이제 낮아지거나 아니면 같거나 아니면 높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근데 A파의 저점보다 그 하락하게 되면 이 그림처럼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다우 이론에서 보자면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4파와 이제 A파의 저점을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머리 어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이 기본 패턴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이제 우리 추진파 부분에 있어서 추진파의 확장과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확장과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본 5파의 형태가 있죠. 이렇게 1파, 3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파, 그러니까 1파, 3파, 5파 이 추진파들 중에서 한 파가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확장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1파 부분이
어떻게 보면 쪼개진다고 할 수 있죠. 세분화돼서 이렇게 작은 5파가 하나의 1파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확장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 모양은 이렇게 되고, 아니면 3파가 쪼개지거나, 아니면 뭐 5파가 쪼개지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네 번째는 사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규정하기 힘든,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파, 3파, 5파인지를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되게 좀 예외적인 파동의 모양이고요. 아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한 파 한 파가 세분화돼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진행될 수 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추진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분화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이 세 개의 1, 3, 5파 중에 한 파만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나머지 확장되지 않은 이제 두 개의 추진파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크기 면에서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파가 세분화됐다면 나머지 3파와 5파는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파동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확장에 대한 특징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파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추진파를 알아봤으니까 조정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조정파도 어떻게 보면 그 추진파보다는 조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그 모양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은 조정은 결코 5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파동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이제 충격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충격 파동만 5개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조정파의 형태는 이제 5파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있어서는 뭐 지그재그 형태도 있고 삼각형 형태도 있고 뭐 2중, 3중, 3파형도 있고 좀 굉장히 말이 복잡하죠. 이제 이 그림에서 단순히 보면은 조정의 모양이 형태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플랫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저점과 고점이 확장되지 않은 모습,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눌렸다 가는 모습, 아니면 뭐 지그재그와 뭐 플랫이 합쳐진 뭐 이렇게 복합적인 모양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요런 형태의 여러 가지 조정 모양들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죠. 오늘은 이렇게 뭐 너무 깊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요런 형태들이 조정 형태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요런 형태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과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파, 조정파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 법칙 1번, 첫째로는 2번 파동, 조정 파동이죠.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번 파동이 가장 짧을 수 없다. 이것도 아까 이제 다뤘던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번 파동과 1번 파동은 겹칠 수 없다. 가끔 겹치는 모양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엘리어트 파동 법칙상
4번 파동과 1번 파동은 겹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1, 2, 3, 4번 파동이 나올 때 이 4번 파동이 1번 파동의 고점, 이 1번 파동의 고점보다 하락해서 형성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4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인데, 가능성이 높다. 이제 예를 들어서 2번 파동이 만약에 단순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다음 4번 파동은 조금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요것도 그림으로 만약에 그리자면, 만약에 2번 파동, 2번 조정 파동이죠. 조정 파동이 단순 파동으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3파동을 만들고 4파동이 진행될 때 이 2번 파동은 단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4번 파동은 조금 복잡한 모양으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엘리어트 파동의 중요 법칙들 중에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엘리어트 파동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